네, 안녕하세요. 한스인테리어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이제 역시나 광교 우미니브 현장에 나와 있고요. 광교 우미니브는 현재 저희가 복층공사를 거의 한 90% 가까이를 저희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신뢰가 있고 복층공사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믿고 지금 맡겨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교 우미니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긴 가로 폭이 8,000입니다, 현재. 요즘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준 이 가로 폭이 대부분 8,000인데 대부분 어떻게 구조를 짜고 어떤 방식으로 칸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이제 이 평수가 30평에서 40평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두 칸을 같이 뭐 이렇게 매입을 해서 가운데 벽을 뚫어가지고 크게 넓게 쓰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저번에 우리 B동 1층 거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셨듯이 거기 두 칸을 가운데 벽을 뚫어서 이제 시공을 한 거고요. 여기 시공 사진도 한번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칸을 쓰실 때 보통 가운데 벽을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창고, 한쪽은 보통 작업실, 제조 형태의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작업실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여기 H빔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을 때에 H빔을 어떻게 쓰고 골조를 어떻게 그걸 나눠야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여기는 이제 창고입니다. 여기 폭은 전체적인 폭은 이제 8m에서 창고 폭을 3m를 잡고 여기 이제 작업실 공간은 거의 한 5m 정도 폭을 잡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현재 H빔이 천장을 보시면 H빔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3m까지는 각 파이프로 어느 정도 이 하중을 버티는 그 힘을 받쳐줍니다. 물론 저 5m도 각 파이프로 해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각 파이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 길게 잡으면은 조금씩 휘어요. 휘면서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제 합판이나 이런 데에서 꿀렁임이라든지 뭐 찌그덕 소리 나는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3m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 넘어갈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H빔이에요. 요거는 이제 H빔을 써서 이 하중을 버티게끔 이 각 파이프들이 처지는 거를 좀 완벽하게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H빔을 또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남발하게 되면은 사실 시공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로 형태의 이 하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딱 버텨주면은 이런 갓파이프들이 잘 버텨주고 이런 꿀러임이라든지 이런 뭐 합판이 나중에 찌그덕대는 그런 현상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산해보고 실험해보고 해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이런 사이즈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건 이제 저희가 보통 뭐 2, 3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중도 충분히 다 버티고요. 물론 이제 위에, 예를 들어서 위에 창고를 쓸 때, 2층을 창고로 쓰려고 하시는 분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사실 H빔을 더 써줘야 됩니다. 물론 하중에 따라 틀리지만, 위에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한 평 공간에 1톤에 달하는 이제 그런 적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H빔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줘야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H빔을 가로가 형성해서 이것도 이 폭은 한 3,000이 넘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H빔 들어가고, H빔 이렇게 들어가고, 또 H빔 저기 쭉쭉쭉 들어가면서 이 하중을 전반적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네, 한번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위로 올라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대표님실입니다. 대표님실이라서 여기 유리문을 하나 달아줬고, 안 계시듯이 하단 쪽만 해서 좀 이제 밑에 부분이 지저분한 것들이 좀 안 보이게 이렇게 안기시듯이 작업을 했고요. 여기 또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와보시면 네, 여기는 바로 이제 대표님실에 맞춰가지고 이제 폴딩 도어라고 하죠. 보통 커피숍이나 카페 그리고 이제 가정집 인테리어 할 때는 이제 주방과 거실을 분리시킬 때 폴딩 도어를 많이 씁니다. 이 용도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직원들하고 쉽게 소통하고 싶을 때는 열어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개인적인 이제 통화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외부 소음이 나가면 안 될 경우에는 여기 폴딩 도어를 닫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폴딩 도어를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개방감도 좀 넓어지고 내가 칸을 나누고 싶을 때는 언제든 좀 편안하게 칸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전반 천장을 보시면은 좀 전체적인 배관 정리도 잘 됐어요. 이 배관, 천장 이 배관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좀 복불복입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천장 이 구조에 대해서 텍스를 이미 천에는 이제 뜯어낸 건데, 텍스를 전체를 다 뜯어내지 않는 이상 이 배관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도면 짰을 때의 그 도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배관은 가운데 또 밑에 살짝 내려와 있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배관 라인들이 다 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게 그 공용부 쪽에 배관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사실 뭐 배수가 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잘 정리가 됐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그 좀 천장 배관 굉장히 좀 지저분한 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런 데에 따른 어떤 좀 구획을 나눈 방식,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또 옆에 칸은 또 공사 마무리된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또 한번 거기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